네, 코스피 코스닥 오후 들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랑 크게 지수 움직임이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0.9%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무엇이 중요한지 테마도 점검을 하고 종목도 점검을 하고 마지막 시장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정혜원 과장, 김태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은 살 게 많아서 저는 재밌는 시장인데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과연 오늘 저희가 꼽은 세 가지 OX 종목은 살 종목일지 팔 종목일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주로 볼게요. 식량 부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정말 이 상태로라면 5월 18일에 딱 러우 이 곡물 협정이 끝날 것만 같은데 그 안에서 테마가 순환매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단순 테마로 끝날지 두 분의 생각 보겠습니다. 순환매가 이어질 것 같다, 아니다, OX 처음부터 나뉘어졌는데요. 김태성 이사님, 네.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뭐 비료 같다, 사료 같다, 곡물 같다, 비료 같다 요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나기 직전에 많은 언론 보도는 이랬었어요. 설마 전쟁이 나기 하겠어? 그런데 전쟁이 났죠. 맞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 이런 형식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곡물 협정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쪽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스위프트를 해결해 달라. 근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그래 해결해 줄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곡물, 사료만 간다, 뭐 비료만 간다 그렇다라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순환매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음봉에 사셔야 되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사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양을 트레이딩하기에는 힘들다. 그렇죠. 사실 이거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 테마 안에서 트레이딩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정용 과장님은 X거든요. 이게 네. 순환매가 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식품주에 대한 이 식량 부족 사태와 관련한 테마주들에 대한 그냥 투자 의견이 X인 겁니까? 테마주기 때문에 X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 테마가 펀더멘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오를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뭐 과거에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테마성 이슈가 일시적으로 좀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과거의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말해준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설탕 관련한 그러한 또 관련주들의 급등, 뭐 비료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도 보면 주가 흐름이 윗꼬리를 크게 달고서 오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오늘 오전에 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손실이 굉장히 지금 커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지금 신의 영역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시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실제로 진짜 곡물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원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면서 좀 후행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이제 높은 이제 마진을 향유하면서 이런 스프레드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뭐 그러한 원가 부담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당연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실적을 찍히는 수혜주가 아닌 단순 테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를 노려보는 거는 난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익 IPS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보고 그래 반도체주들의 실적이 좋지 않겠다라는 건 예상은 했어요. 근데 원익 IPS의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적자 전환인데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 두 분의 생각 주시죠. 이것도 또 나뉘어졌네요. 정용 과장님.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2분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원익 IPS도 똑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바닥이죠. 원액 IPS도 만약에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뭐 아직은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익 IPS도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역시나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1분기가 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그러한 관련한 이제 기업분들도 당연히 하반기에 실적이 좀 반등하면서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측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는 게 맞겠지만 사실 뭐 그 부분은 삼성전자에서도 예측을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감산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그냥 시간을 가지고서 좀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2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향후 이제 디램 가격 추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황 회복 시그널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좀 천천히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일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뭐 정말 한 2, 3년을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이 좀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상황인 만큼 지금이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면 뭐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뭐 단기적인 좀 시각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급하게 살 시기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실적 추이를 확인하고 또 무엇보다 역시나 반도체 이제 캐펙스 투자가 과연 이제 얼마나 좀 빨리 좀 진행이 될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날 감산 이야기가 더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빨간불을 켰어요. 네.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올랐단 말이죠. 근데 원익 IPS의 경우에는 왜 좀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걸지 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인 것 같아요. 거기부터. 그들이 올라야 또 이제 그들을 추종하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같이 이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반도체 투톱이 가지 않는데 소부장만 간다. 뭐 그 안에서 특별히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놓고 이제 고려를 해보면 사실 소부장 기업들이 그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반도체 IT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반도체 IT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도 오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를 할 거라면 지금 반도체 IT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볼 제약바이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 IT가 대세 상승에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남들보다 낮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쫓아서 사게 되면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바닥일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스튜디오 드래곤 좀 빠르게 볼게요. 주가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잠깐 올랐던 그 재벌집 막내야 될 시즌 그 시기쯤에 같이 올랐던 콘텐츠주들이 다 같이 힘든 시장인데 반등이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오늘은 두 분 다 이제 다른 출구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옷처럼 다 맞지 않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반등이 왜 불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뭐 지금 시점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네. 올해 전반적으로 좀 매출이 좀 슬로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의 이유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게 되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억대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00억대를 돌파를 하면서 작년 이제 그 1Q가 이제 작년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81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에 202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역시나 좀 높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30배가 지금 넘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러한
과거 같은 그런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좀 적용받기는 좀 어려운 좀 시장 환경에 좀 노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매출이 좀 슬로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절대적인 지금 편수가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장이 마치기 전에 사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동시효과 구간에 살 수 있는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원샷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소주와 관련된 건지, 그리고 여기는 최대 주주 저가 매수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한세시럽 그리고 하이트진로. 제가 맞췄네요. 네. 일단 여름이 왔죠. 네, 우리 여름이 소주는 뭐 왔기 원샷이죠. 때문에 네. 소주도 소주지만 또 맥주에 대한 또 판매고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맥주하면 하이트질러와 롯데칠성이 있어요. 그죠? 아까 주류로 치면 네. 하이트질러와 이 롯데칠성이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온 하이트질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이트질러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이 신제품 켈리가 굉장히 잘 팔린다 그래요. 저도 아직 맛을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로 슈가 제품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지금 많아진 상황이에요. 네. 뭐 주류 쪽에서도 제로 슈가라고 하는 이 네임들을 붙여서 팔리는 판매량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것을 한번 놓고 봤을 때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21,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하단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만 원까지의 단기 반등세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질로 이제 여름 성수기가 또 맥주 시장에서 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목표 주가 21,000원까지, 손절가는 10,000원까지 2만 원입니다. 손절가 2만 원. 손절가가 21,000원, 목표 주가가 3만 원. 네. 네, 이렇게 정정해서 드릴게요. 하이트진로였고요. 이번에는 한세시럽인데 최대 주주 저가 매수라는 키워드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뭐 최근에 뭐 한세시럽 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 이제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최대 주주가 바로 한세시럽의 최대 주주가 한세 S24 홀딩스인데 그러니까 지주사죠. 그러니까 지주사가 이제 지분을 한 42% 정도 보유라고 했었는데 공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제 18,650원에 이제 주식 약 한 8.4% 0.4%를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세시럽의 이제 최대 주주인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이제 지분율이 이제 50%대로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17,000원 구간인데, 즉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도 지금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증시의 뭐 이제 격언에, 그러니까 내부자가 매수를 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내부자가 회사의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그래도 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점. 이러한 점에서 또 특히 이제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사의 그러니까 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전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그래도 발달하는 점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세 S24 홀딩스가 지금 매수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주가 역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좀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 업황 좀 바닥권에 지금 진입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예상하다시피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이러한 재고가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와 함께 이제 야외 활동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하반기를 보고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에 같이 최대 주주와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동참해 볼 또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현재 뭐 17,000원대에선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한 25,000원 선, 손절 라인으로는 한 15,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한재실업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508.49포인트를, 코스닥은 835.71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현구가 눈에 띄는 특징 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성 이사? 일단은 저는 이 설탕 가격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뭐 대한제당이라든지 이러한 보라카 같은 대체제까지도 이제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서도 움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초코하임이라든지 화이트하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크라운 제가라고 하는 기업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세가 강하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설탕 가격의 강세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들이 음식료 판가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 주식들의 주가 또한 변동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용 과장님은요? 오늘 모처럼 바닥권에서 오늘 주가가 5% 넘는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롯데렌탈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롯데렌탈이 지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상회하는 지금 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렌터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영업 환경 자체가 지금 안 좋아진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좀 호실적을 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황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5%대 강세 보이고 있는 롯데렌탈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동반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낙폭이 어느 정도 방어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지수의 낙폭도 줄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장중 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구가 마이너스 2% 선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